then that would obviously be in breach of WTO rules. It would be obviously in breach of our own free trade agreement. And so we would hope that's certainly not the case. And that's why we're seeking clarification on it. 호주와 중국은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글로벌위기 때 약 15% 정도 차지하던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0년 사이에 35%까지 늘어날 정도였죠. 호주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경제적 파트너로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이 조직적으로 호주 정치계에 정치 자금을 뿌리는 등 뒷공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 국가 간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 개입에 대항하여 호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민영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산당 간부들이 임원 자리를 차지하며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중국 정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죠. 이런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2020년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게 코로나 기원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Already made comments on this matter, and there's been no change to the Australian position on this, the outcome. But w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we have a proper review, an independent review, which looks into the sources of these things in a transparent way so we can learn the lessons to ensure. 제대로 약이 오른 중국은 보리와 포도주, 또 석탄과 면화 그리고 랍스터 등등 호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많은 품목들의 수입 금지나 자제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관영일보인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호주를 신발 밑에 붙은 껌이라고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것이죠. 이는 중국이 최근 자주 하는 늑대 외교의 한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 즉시 전투적으로 모욕적인 언변을 일삼으며 상대방을 물어뜯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게 민간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관들까지 막무가내식 발언을 내뱉는 것이죠. 당연히 호주 내에선 반중국 여론이 들끓게 되자 중국의 수입 금지에 맞서 대체지를 찾게 됩니다. 최대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노력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은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무역 제재는 그다지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석탄이나 구리, 면화, 소고기 등의 수출 대체지를 빠르게 확보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호주 재무장관 또한 연설에서 중국이 호주 경제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제 제재로 이득을 본 것은 호주 쪽이었습니다. 중국이 막 나가는 만큼 호주도 이에 맞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을 전격적으로 막아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게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더위가 9월까지 지속되면서 전력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야 하다 보니 이게 발목을 잡은 것이죠. 중국의 전력 생산 중 70% 이상이 화력발전소인 탓에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예전보다 더 많은 석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많은 양의 석탄이 채굴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쓰이는 석탄이 전체 비중에서 보면 적게 차지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호주의 석탄 수입이 막히자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충당이 올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수요가 늘다 보니 가격이 작년 대비 3배나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 자체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많은 탄광들이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데다 소규모다 보니 부족한 석탄을 쉽게 맞추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폭우까지 쏟아져 내려 탄광 60개가 동시에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예전부터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느라 석탄발전소의 운행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 또한 전력 공급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자존심까지 내던지며 그 앙숙 같던 미국에게까지 석탄 좀 수출해달라고 구걸하던 중국 정부. 최근 들어서는 슬그머니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게 되죠. 하지만 석탄 가격이 이미 3배나 인상된 만큼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외교 활동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국민들만 입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며 반문명인처럼 생활해야 하는 상황. 이제 가을을 지나 곧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보다 더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국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으로 언제까지 애꿎은 중국 국민들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 더 원트 채널이었습니다.